그나저나 주희야, 나 좀 배고픈데.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밥 좀 차려줄 수 있을까? 어머님, 저도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찬밥 한 덩이와 김치만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죠. 냉장고에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니? 하루 종일 아이 없고 병원 다녀왔는데.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피곤하거든요. 그냥 데워 드시면 돼요. 나는 오늘만 해도 아픈 손주 없고 병원 가서 진땀 뺐는데 기껏 해준다는 게 찬밥 한 덩이야?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리사처럼 뭘 해드려야 하나요? 저도 하루 종일 바빴다고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슨 요리사로 아시는 거예요? 너 뭐하러 그렇게 바빴는데? 쇼핑, 내가 아픈 손주 없고 병원 다니는 동안 너는 쇼핑했다는 거지?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셨으면 이해하셔야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하니까요. 그래, 내가 육아가 힘들어서 쉬러 갔구나. 그럼 나는 안 힘드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손주 보는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난 이제 갈 테니까 손주는 너가 알아서 보거라. 앞으로는 찾지 말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박진양 씨입니다. 경기도 수지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홀로 살고 있는 여성이죠. 작은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매일 같은 모습이었지만 진양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틈틈이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죠. 진양 씨의 아들 김강우는 35살로 아내 김주희와 함께 용인 기흥구의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그덕댔습니다. 하지만 진양 씨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아들이 결혼한 후 첫 명절, 진양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 놓았죠. 하지만 막상 아들만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주희가 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올해는 저만 왔어요. 진양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명절이니 긴장됐겠죠. 하지만 그 다음 명절에도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강우야, 주희는 또 안 왔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주희가 솔직히 시댁 오는 게 불편하대요. 그 말에 진양 씨는 속이 상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와서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겠네. 아들은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진양 씨는 아들네 집에 초대받지 못했고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혹은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양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양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후 3년간 거의 연락이 없던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 주희야. 무슨 일이니? 요즘 잘 지내시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조금 갑작스럽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랑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요. 진양 씨는 이 갑작스러운 초대에 놀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언제 가면 되겠니? 내일 오후 2시쯤 어떠세요? 다음 날 진양 씨는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예상외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진양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며느리는 진양 씨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진양 씨는 며느리와 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며느리의 일상과 불평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며느리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1시간만 나갔다 올게요. 진양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어머님, 혹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진양 씨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른 거였군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겸사겸사 집 구경하시면서 보내시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진양 씨는 내심 불쾌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몇 시에 오니? 5시쯤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냉장고에 간식 있고 목마르면 물 드세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후다닥 집을 나갔습니다. 진양 씨는 앉아서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았죠. 완벽하게 이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이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다가가야지.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진양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휴, 집안꼴이 이게 뭐야?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빨래도 돌렸죠. 진양 씨가 말한 5시는 7시가 되었고 결국 저녁 무렵에야 며느리가 돌아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 나도 시간 맞춰서 올 테니. 진양 씨의 차가운 반응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집 정리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혼자 육아하느라 정말 힘들어서. 그래, 육아가 쉽지 않지. 집안일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혹시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제가 친구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진양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죠. 그래, 내가 올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진양 씨는 손주를 봐주러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이라던 약속이 점점 길어져 결국 하루 종일이 되었죠. 며느리는 진양 씨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외출을 했습니다. 어머님,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금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일주일에 2번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부탁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오실 때 마트 좀 들러주실래요? 장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님, 도윤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오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애들만 잠깐 보면 된다. 덧말이 점점 애 재우고 빨래도 살짝만 반찬 데우기만 으로 바뀌었죠. 며느리는 이제 진양 씨에게 집안일까지 맡겼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가정부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죠. 진양 씨는 이제 주 3회 아들네 집에 가서 온종일 아이를 보고 집안일까지 돕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고 왕복 시간만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한 번은 며느리가 주말에도 손주 봐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라, 주말엔 나도 좀 쉬자.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구나. 어머님, 전업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있으면 정말 미치겠어요. 힘든 거야, 나도 알지. 보통 일 아닌 거 알다마다. 그런데 그런 너네 사정 이해해서 이번 주에만 3일을 내가 받잖니?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며느리를 이해해 주려던 진양 씨의 마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정리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진양 씨는 처음에는 부탁에 모두 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매일 쉬러 다니는데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주희야, 냉장고는 내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어디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도 봐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갔다가 너무 지쳐서. 진양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진양 씨의 노력에 감사는커녕 기준만 많아졌다는 점이었죠. 어머님, 애한테 그런 말투는 안 써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해라가 아니라 하자로 말해야 해요. 진양 씨는 평생 아이들을 대하던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참기 힘들어졌죠. 어머님, 그건 도윤이 물컵이 아니에요. 그건 저랑 강우 오빠 전용이에요. 이번에는 진양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주희야, 왜 어른 컵이랑 아이 컵을 따로 써야 하는데? 며느리는 살짝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위생을 위해서 컵도 분리하고 수건도 분리하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귀찮아서 안 씻고 따로 쓰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진양 씨가 도윤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글씨를 삐뚤게 쓰자 진양 씨는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도윤아, 글씨 좀 더 바르게 쓰자. 그러자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은 아이들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이에요. 진양 씨는 이번에도 참지 않았습니다. 주희야, 바른 글씨 쓰는 건 기본이잖아.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니?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양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 할머니들은 그냥 애들 놀아주기만 하던데. 그럼 애 숙제는 내가 봐주던가? 날 부르지 말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진양 씨에게 육아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견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아들을 통해 불만을 전달했죠. 그날 저녁 진양 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주희한테 좀 심하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요즘 엄마를 보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진양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우야,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주희가 계속 이것저것 간섭해서. 엄마, 요즘 주희가 많이 예민해요.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많고. 좀만 이해해 주세요. 애들 어느 정도 크면 오히려 엄마한테 더 고마워할 거예요. 진양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늘 며느리의 편만 들었으니까요. 강우야, 나도 애 키워봤다. 힘든 거 몰라서 그러니? 내가 버스 3번 갈아타고 와서 하루 종일 애들 보는데 주희는 친구 만나러 다니고. 이건 좀 아니잖아. 엄마, 항상 주희가 힘들어요. 주희가 예민해요라는 말만 하지 말고 가끔은 내 입장도 생각해봐. 통화를 마친 후 진양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참고만 있던 말을 드디어 꺼낸 것 같았죠. 다음 날 진양 씨가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진양 씨에게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이들 좀 돌봐주시고 저녁 반찬도 좀 해주세요.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서요. 진양 씨는 이제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희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아이들만 볼게. 저녁은 내가 미리 준비해놓고 가.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양 씨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진양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걸었죠. 어머님, 내일도 와주실 수 있죠? 제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진양 씨는 이미 내일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건강검진이었죠. 내일은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떡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그럼 친구 약속을 미루면 되지 않을까? 내 건강검진이 내 친구 만남보다 중요하지 않니? 며느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희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엄마가 요즘 말이 너무 날카로우시대요. 진양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우야,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주희는 전업주부인데 가사 일은 안 하고 날 부를 때만 불러서 애들 봐달라고 하면 이건 도움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잖아. 엄마, 저도 알아요. 그래도 주희가 정말 힘들어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좀만 더 이해해 주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도 이제 나이 들었고 내 몸도 챙겨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양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가 됐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양 씨가 가끔 의견을 내고 선을 그어도 며느리는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진양 씨를 이용했죠. 직접적인 요구가 줄었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부탁을 전달했습니다. 엄마, 주희가 내일 꼭 중요한 일이 있대요. 혹시 와주실 수 있어요? 진양 씨는 이제 자신의 일정을 미리 정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설득했죠. 며느리가 직접 화내지 않고 아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양 씨는 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내내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주희야,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제가 시켜 먹을까요? 진양 씨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애들 봤는데 누가 더 피곤하겠니? 같이 준비하자. 며느리는 진양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을 때 며느리는 아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저한테 뭐만 하면 시키려고 해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진양 씨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했습니다. 주희야, 나도 쉬고 싶어.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애들 봐주고 있는데 넌 친구 만나러 다니고 누가 더 쉬어야 할까?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늘 그랬듯 아내의 편을 들었죠. 엄마, 주희도 나름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진양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나도 힘들어. 계속 이해하라고만 하지 말고 가끔은 내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진양 씨는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은 비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진양 씨는 약속대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여느 때와 같이 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양 씨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진양 씨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서윤이는 평소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도윤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점심 무렵 갑자기 도윤이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진양 씨가 손을 대보니 도윤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8도가 넘었죠. 이럴 수가. 열이 너무 높네. 진양 씨는 당황했지만 빨리 대처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한 진양 씨는 서윤이와 도윤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업어줄게, 도윤아.
진양 씨는 도윤이를 등에 업고 서윤이의 손을 잡은 채 비를 맞으며 가까운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진양 씨의 옷은 금세 젖어버렸죠. 68세의 몸으로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손주의 건강이 걱정되어 힘을 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대기실은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상태를 본 간호사가 먼저 진료를 받게 해주었죠. 의사는 도윤이를 진찰한 후 주사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독감 초기 증상이네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대신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요. 진양 씨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들렀고 다시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도 젖은 데다 배고파 보채기 시작했고 도윤이는 열 때문에 계속 끙끙 앓았죠. 진양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인 후 도윤이를 재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진양 씨는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아이들 돌보느라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었죠. 머리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도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잘 봐주셨어요? 진양 씨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주희야, 도윤이가 오늘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어. 주사 맞고 약도 받아왔는데 좀 전에 겨우 잠들었어. 네? 병원이요?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1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열이 많이 나서 바로 병원에 갔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봤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열이 난 거지? 진양 씨는 피곤함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루 종일 비에 젖고 아픈 아이를 업고 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나저나 주희야, 나 좀 배고픈데.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밥 좀 차려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애들은 먹였어요? 응, 애들은 간식 먹이고 도윤이는 재웠어. 나만 아직 못 먹었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찬밥 한 덩이와 김치만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죠. 냉장고에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내일 장 볼 생각이었거든요. 진양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죠.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니? 하루 종일 아이 없고 병원 다녀왔는데.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피곤하거든요. 그냥 데워 드시면 돼요. 진양 씨는 그제야 며느리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말끔한 차림새를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약속이라고 나간 것이 쇼핑이었던 모양이었죠. 주희야, 너는 하루 종일 쇼핑하고 왔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찬밥에 김치만 주는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님, 왜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애들 봐주신 건 감사한데. 진양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너희 집에 와서 그동안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알아? 오늘만 해도 아픈 손주 업고 병원 가서 진땀 뺐는데 내가 해준 건 찬밥 한 덩이야? 며느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리사처럼 뭘 해드려야 하나요? 저도 하루 종일 바빴다고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슨 요리사로 아시는 거예요? 너 뭐하러 그렇게 바빴는데? 쇼핑? 내가 아픈 손주 업고 병원 다니는 동안 너는 쇼핑했다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간 거예요. 어머님은 자식 키워보셨으면 이해하셔야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하니까요. 진양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그래, 내가 육아가 힘들어서 쉬러 갔구나. 그럼 나는 안 힘드니? 그때 며느리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손주 보는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진양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죠.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진양 씨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쫓아왔죠.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양 씨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 안 해주는 너네한텐 더 이상의 배려도 없을 거다. 어머님, 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주희야, 날 더 이상 바보 취급하지 마. 그동안 날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진양 씨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죠. 어머님, 밖에 비 오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진양 씨는 멈춰서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예민하게? 내가 아픈 손주 업고 병원 다녀와서 밥 한 끼 달라고 했더니 찬밥 주면서 요리사 취급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지? 그게 예민한 거야? 나도 더 이상 식모 취급받기 싫구나.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죠.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 혼자 육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쉬고 싶은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진양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희야, 이 세상에 너 혼자만 힘드니. 그리고 진양 씨는 말없이 자신의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소리쳤지만 진양 씨는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한 목소리였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주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그냥 밥 한 끼 가지고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진양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우야, 내 아내한테 물어봐. 오늘 뭐 하러 나갔는지. 아픈 손주는 내가 업고 병원 다녀왔고 내 아내는 쇼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밥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도 물어봐. 그게 그냥 밥 한 끼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진양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죠. 오늘은 특별히 계란찜도 해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함께 먹는 그 소박한 반찬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젠 내 밥은 내가 챙기고 내 인생도 내가 챙길 거야. 며칠 후 진양 씨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등록했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네 집에 다니느라 놓쳤던 자신의 삶을 하나둘 되찾아가고 있었죠. 아들은 그동안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진양 씨는 짧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양 씨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막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강우와 며느리 주희였죠. 손에는 짐가방도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진양 씨는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렴. 네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주희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주희가 요즘 진짜 힘들어서. 진양 씨는 말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일도 잘 안 되고 애들도 자꾸 할머니 찾고 주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억지 미소를 띤 채였죠. 어머님, 그날은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양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 없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다시 와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많이 힘들어서요.
진양 씨는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우야, 주희야. 앉으렴.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양 씨는 그들 앞에 차를 내오고 자신도 앉았죠. 그리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밥상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진양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손주 보러 간 거였지. 눈치 보며 식모생활 하러 간 게 아니야. 강우는 고개를 숙였고 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난 이제 내 나이가 68이야. 너보다 더 많이 살았고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지. 그런데도 며느리 눈치 보고 너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구나. 진양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주희야, 내가 그날 한 말 기억나니? 요리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알아? 주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하더구나.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날 확실히 알았어. 진양 씨는 이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야, 넌 내 아들이지만 항상 주희 편만 들었어. 한 번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이해해 주길 바랐지 않니? 강우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왔구나. 친정에 맡기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요즘 허리가 아프시대요. 주희의 말에 진양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친정엄마는 아플 수 있고 나는 늙고 아파도 늘 괜찮아야 하는 거지? 진양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손주 맡길 사람 필요하면 친정에 맡기거라. 사람 대접 못 받는 집엔 다시는 안 간다. 진양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우와 주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강우야, 이제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진양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주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정말 안 와주실 거예요? 나는 하녀도 도우미도 아니다. 너희 엄마고 사람이야. 진양 씨의 말에 강우와 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양 씨는 조용히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봐. 나도 이제 내 인생 돌보느라 바쁘다. 강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강우야, 네 아내와 상의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나한테 도움 요청하기 전에 서로 도울 방법부터 찾아봐. 주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양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희야, 정말 미안하다면 변화해.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그리고 진심으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오렴. 그때는 내가 환영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 진양 씨는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우는 짐 가방을 들고 그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진양 씨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상을 차렸죠. 따뜻한 밥 한 공기, 정갈한 국, 그리고 오래간만에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 진양 씨는 그 앞에 앉아 조용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양 씨는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아무 일정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저녁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진양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삶이구나. 그날 밤 진양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하지만 진양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죠. 지금은 내 시간이야. 너희도 너희 시간을 잘 보내렴. 그리고 진양 씨는 오래간만에 마음 편히 책을 읽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